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8의 실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사명은 제1상사고요. 자,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출제되는 거죠. 10점인데요. 자, 메뉴로 가보실게요.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의 신용카드 탭에서 추가 입력하는 거네요. 자, 먼저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기초정보관리 여기랑 정기분 재무제표 여기에서 10점이 출제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출제됐는지 잘 찾아서 문제에 답을 하시면 되겠죠. 1번은 거래처 등록. 자, 이번엔 신용카드 탭이 나왔고요. 자, 밑으로 내려서 먼저 99851 쓰시고 이름은 나라카드 쓰시고 매입 2번이고요. 자, 가맹점 번호는 5527-0622-2804-844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3번 사업용 카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풀으러 가보겠습니다. 2번은 제1상사의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우리가 풀어봐라 이런 문제죠. 그럼 여기 메뉴에 가시면 여기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여기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요러고 하시고요. 자, 문제에 가시고 먼저 외상매출금 클릭. 자, 여기서 이미 기존에 나온 건 수정하시고 틀렸으면 누락된 게 있으면 여기다 F2 눌러서 추가하셔서 여기 차액이 0이 나와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서울은 1000만원. 그 다음에 대전은 200. 이렇게 고쳐주니까 차액이 제로. 그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가볼게요. 미지급금. 자, 일단 강원이 1000만원. 강원은 여기 없으니까 다시 추가로 F2 누르시고 강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부산은 800 그대로 맞았고요. 경기는 1200이니까 고쳐주겠습니다. 1200. 그럼 이렇게 차액이 제로 이렇게 하시면 2번도 해결을 했고요.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자, 전기 손익계산서에 검토한 결과 기부금이 누락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손익계산서가 수정이 되면 먼저 고쳐야 되는 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좀 많이 띄어서 그 다음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재무상태표 이렇게 가시면 되죠. 이 순서가.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수정하고 나면 그 다음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이 재무상태표.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손익계산서의 비용, 그 기부금이 누락된 거니까 계상을 해주면 비용의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 비용의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아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이렇게 비용과 이익은 반비례다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내려갔으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내려가면 기업의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또 함께 내려가겠어. 같은 방향이니까 얘네들은 이익, 잉여금 요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처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내려가면 여기 재무상태표에 뭐가 2월 이익잉여금이 또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요거를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된다. 그쵸? 처음에 손익계산서, 잉여금, 재무상태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결타기 문제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눌러 가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기부금 300이 누락됐으니까 손익계산서에 가서 기부금 953번 300만원을 여기다 엔터를 치면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300만큼이 당기순이익이 엔터. 당기순이익이 307천 3700 300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갑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이 4000이 아니라 3700으로 불러오시고 얘가 670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네 불러오기 하시니까 얘가 바뀌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바뀌구나.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재무상태표로 가서 아직까지 7000 되어 있으니까 300 빠지고 6700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대차가 없어야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기초정보관리까지는 끝난 거고요. 10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전표 나오죠. 문제 2번. 일반전표는 6문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18점. 자, 1번부터 준비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반전표 하시고, 자, 날짜는 우리가 4월 18일로 할게요. 4월 18일. 날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0418. 날짜 틀리면 빵점. 주주총회에서 3월 26일 현금 배당 결의 후 미지급한 배당금 100만원을 배당소득세에 15만 4천원을 공제 후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하면 미지급 배당금 100만원이 있었어요. 미지급 배당금. 근데 이번에는 세금도 냈어요. 원천징수해라 이런 말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해줬다 이 소리입니다. 일단 먼저 결의시. 주주총회 결의시 분계. 회계처리는 첫 번째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현금만 할게요. 현금 배당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먼저 뭐라고 해야 돼? 아직 현금을 바로 내주지는 않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해서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현금 줄게 하고 결의사항 장부에 줬고요. 이 현금 준다고 약속한 만큼 여기에 10% 이익 준비금에 우리가 쌓아야 되겠죠? 자본금의 2분의 1이 달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시일이 지나고 주주총회 지급, 다른 말로 실시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주주들하고 약속한 미지급 배당금 이제 현금을 줍니다.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 이렇게 원천징수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둘이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14%죠. 거기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15.4%.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이렇게 나오고 원천징수 얘기가 없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대로 다 현금을 찍어서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원래 회계가 이게 세법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수금 얘기는 잘 안 나오다가 이번에는 예수금, 세금 얘기도 한 거예요. 예. 그 대신 세금을 줄 때 계산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쵸? 15.4% 하면 15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원천징수를 하면 뭐예요? 예수금, 당하면 선납세금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걸 풀어라 하는 문제죠. 요거 지급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하셔야 되겠네요.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원천징수해야 되니까 예수금. 네, 금액 계산 다 해줬어요. 15만 4천 원. 15.4% 지방세 포함했네요. 나머지는 통장에서 줘야죠.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번은 7월 16일 해보겠습니다. 7월 16. 자,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의 작급 일당 2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 잡급. 우리가 일용직은 잡급, 제조원가는 임금, 판가는 급여 했었죠.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원천징수는 하지 마라. 너무 간단한 문제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 중요한 건 이제 잡급 쓸 때 800번대를 써야 되죠. 아이고, 800번대로 잡급 이렇게 쓸 때 거기 보시면 영업부서 그랬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 다 해놓고 틀리고 오시면 안 되니까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잘 보고 25만원. 대변에 우리가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3번 해볼게요. 3번. 8월 30일 제주상사에서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 일부는 아래 전자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자,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죠. 지급. 그러면 부채 감소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돈을 줬냐 했더니 어음을 발행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보통예금을 줬다. 이렇게 얘기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음을 보니까 1,300만 원이네요. 1,300만 원. 그쵸? 1,300. 그리고 제주상사 기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아래 보니까 제일상사가 발행한 거죠. 발행. 우리 회사가 여기 제주상사에다가 어음을 1,300 발행했구나. 자, 그대로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날짜도 안 바꾸고 막 하지 말고 무조건 날짜부터. 830. 자, 먼저 차변의 외상매입금, 제주상사.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주기를 먼저 어음을 발행하다 하면 지급어음, 어음을 수취하다 하면
받으러 온 단 재고자산일 때 252번, 147번, 아까 1300.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날짜부터 쓰고 날짜 중요합니다. 09월 21일. 보통주 만주를 신규 발행하여 증자대금 1200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한 주당 액면가는 500원, 한 주당 발행가는 1200원이다 했으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구나. 맞나요? 주식을 발행합니다. 신규 발행. 어떤 거? 뭘 발행? 주식을 발행. 주식을 발행하다, 유상증자하다 하면 대변의 자본금이고요. 자본금이 어떻게 했다? 액면 곱하기. 반드시 액면입니다. 자본금은. 만원. 500만 원이겠네요. 500만 원. 그런데 돈을 1200만 원 보통예금에 받았다. 요걸 회계 처리하라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본은 순액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주식 발행하면 자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하시고 걔가 있으면 먼저 상계를 하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 처리의 원칙은 총액주의. 총액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본은 순액으로 한다. 그쵸? 자, 그럼 자본에 가보겠어요.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시고요. 합계잔액시산표 가셔가지고 12월 31일. 자, 자본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자본, 부채 밑에 자본. 자본에 가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없죠. 그럼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회계 처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반대로 차변에 상계하고 할인 발행 자금이 나오면 되고요. 할인 발행 자금에 잔액이 있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쓸 때 할인 발행 자금을 대변에 상계하고 초과금을 쓰셔야 된다. 요걸 이제 명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차변에 대변에 자본금. 액면이니까 우리 500원 곱하기 만주하면 500만원. 그리고 103번에 우리가 1200 받았다고 답을 줬어요. 그럼 대차를 그대로 700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에 쓰시면 된다. 그러나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할인 발행이 있었다. 그럼 걔부터 할인 발행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대변에 341번. 지금은 없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된다. 다음, 이제 9월 24일.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줬다. 그럼 재산세 하면 세금과 공가, 보통예금. 여기서 중요한 거 공장 500번대로 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차변에 517, 500, 대변에 배당예금 이렇게 하시면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게. 6번. 하나카드 사용액 201만원 중 보통예금의 잔액의 부족으로 180만원만 보통예금에서 결제되었대요. 단 미지급 계정을 조회하여 입력하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조회할 게 없는데 왜냐면 카드 사용한 걸 미지급금이라고 했다며요. 맞죠? 그리고 통장에 돈이 얼마만 있대요. 180만원만 있대요. 그래서 180만원만 보통예금에서 줬다. 이걸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카드 거래처 해볼까요? 자, 미지급금 부채의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253번. 하나카드 얼마? 180만원 줬다. 대변에 103번에서 줬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6문제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18점을 먹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볼까요?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도 6문제에 18점이다. 그랬고요. 7월 30일 문제 가보겠습니다. 준비부터 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07월 30일 그리고 창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울산자동차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업무 목적의 승용차 5인승 배기량 998. 배기량이 1000회 안 넘었네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아왔다면 과세겠네요. 여기 써놨네요. 과세 대상 아님. 20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배기량이 1000이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먼저 유형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매입 쓰시고 세금 계산서면 51, 54. 근데 과세에 해당하는 거죠. 과세 이렇게 하시고 승용차 쓰시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여기 보시면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200만 원 씁니다. 200만 원. 아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 보니까 이렇게 1800. 그쵸? 1800에 180. 1800에 180 씁니다. 1800에 180. 저 공제해 줄게. 이런 말이고요. 거래처는 어디나 볼까요? 어디 가서 받아왔어요? 울산. 자동차주. 여기, 거기 공급자가 지금 어디에요? 공급자가 울산자동차. 이걸로 해도 되고, 여기서 울산자동차가 그랬죠. 그 다음에 전자 여부는 전자네요. 전자. 1번. 자,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원재료 사온 건 아니고 뭘 사왔어요? 차량 운반구를 사왔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씁니다. 208번. 네, 그 다음에 부가세 180만 원 돌려받고 차값은 1800.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려볼게요. 결제해야 되니까. 자, 현금은 200, 외상이 1780. 아까 위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현금, 나머지 신한카드. 네. 자, 네모 가시고 대변에 일단 현금으로 200 주시고요. 200. 나머지는 253. 신한카드래요. 그럼 여기다가 신한 반드시 써주시고 그리고 178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해볼게요. 날짜부터 바꾸고 08월 16일 0816 원재료 매입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어요. 잘 보시면 우리가 접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사와서 접대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매입은 접대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1번은 매입해서 접대. 매입 후 접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회사가 만든 당사 제품을 접대. 그쵸? 그러면 매입 후 접대는 뭐예요? 네. 불공. 기업 업무 추진비, 이와 유사한 관련 비용. 그 다음에 당사의 제품을 접대하면 뭐예요? 적격 증빙이 없으니까 건별 14번. 판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거죠. 판 것으로 간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사온 거는 여기 매입에 불공이지만 회사가 만든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접대를 해준 거니까 내가 판 것으로 간주할게. 그런데 너가 적격 증빙을 안 줬으니까 건별로 한다. 무증빙. 그쵸? 네, 그래서 14번에 건별 하시고요. 품목은 회사의 제품. 자, 우리가 회사의 제품을 팔면 시가로 팔으니까 여기에 시가가 얼마예요? 110만 원. 그럼 110만 원을 쓴다. 110만 원을 쓰면 여기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네,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 원에 10만 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여기가 이 건별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110만 원이라는 건 이걸 포함해서 110만 원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가 11만 원이라는 소리고요. 세금이 11만 원, 그 다음에 물건값이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이제 정확하게 주질 않아서 100만 원을 공급가에게 쓰고 10만 원을 이렇게 부가세에 쓴 사람도 맞다 해줬어요. 건별이 원래 건별, 과가, 현가는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110만 원을 썼는데 여기 나눠지니까 그걸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맞다 해준 거예요. 원래 이 출제위원이 쓴 이 시가 110만 원은 물건값을 말한 겁니다. 네, 110만 원에 팔 거지. 그러니까 너 세금은 11만 원 내.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네. 없대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고요. 분계는 이제 혼합을 하셔야죠. 그래서 부가세는 얼마 걷어야 돼요? 110만 원. 여기 110만 원. 그 다음에 제품을 판 건 아니니까 제품을 준 거니까 제품으로 바꾸고 조교, 하계정으로 대체. 꼭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의 물건은 시가를 판 게 아니고 원가를 준 거잖아요. 원가 60만 원. 그래서 60만 원. 요렇게.
그럼 이걸 합쳐서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해야 되는데 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원재료 매입거래처니까 513번으로 하셔야 된다. 그쵸? 71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재료 매입거래처 여기가 500번대라는 거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이 물건으로 팔아야 되는 이 시가 110만 원짜리 물건값을 준 거니까 내가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공급으로 간주하니까 당사의 제품을 접대하면 공급으로 간주하는 건별 그쵸? 그리고 건별 했으니까 물건값 110만 원 부가세 11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하시냐? 9월 19일, 09, 19. 영업부 직원들의 사내 체육대회를 위하여 딴짠 도시락에 도시락을 주문하고 BC 카드로 결제하였다. 아, 회사가 도시락 사왔나 봐요. 그래서 BC 카드로 결제했는데 여기 부가세도 있고 물건값도 있고 했으니까 카드이지만 과세죠. 식당은 과세업자예요. 과과. 여기 보시면 잘 볼게요. 여기 카카카 있는데 부가세 있으면 과가 57. 식사 공급가액이 아까 55만 원. 그쵸? 아까 55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나눠지죠. 이렇게 50만 원에 5만 원. 혹시 틀리면 여기다가 다시 쓰시면 됩니다. 두 개. 그리고 단짠 도시락.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F2 눌러서 BC 이렇게 그리고 카드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카드로 하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BC카드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직원들 우리가 밥 먹는 거니까 복리후생비인데 영업부 그랬잖아요. 여기 영업부 이거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811번 이렇게 다 해놓고 틀리면 억울한 거죠. 몰라서 틀린 건 괜찮아요. 다음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니까. 다음.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우리가 며칠자냐 하니까 10월 30일자네요. 10월 30일자. 자, 10월 30일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공장 제품 운반용 1톤 트럭의 차량 수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수취하면 여기 보시니까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있네. 부가세가 또 들어있네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카센터 수리하면 공급을 용역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면 여기 매입 현금 영수증 과세 부가세 있으니까 60일 품목은 수선비 네. 아까 금액이 얼마였나 볼까요? 계정 과목도 좋네요. 차량 유지비로 할 것 그랬네요. 자, 25만 원에 27만 5천을 바로 쓰시면 되죠. 부가세 포함해서. 자, 거래처는 아까 어디였어요? 네, 거래처가 안 나왔어요, 지금. 거래처는 보자. 여기 있네요. 아, 요 밑에 보시면 차차차 카센터. 여기 있죠. 차차차 카센터. 차차. 그 다음에 우리 분기에 가시면 현금 하시면 돼요. 현금. 자, 여기 출금 찍혔고 부가세 대급금 여기 수선비인데 아까 위에서 공장에서 그랬잖아요. 520번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아이고 수선비인데 얘가 계정과목을 뭐로 하래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량 유지비로 하래요. 그럼 반드시 차량 유지비로 하셔야 됩니다. 오들들 이렇게 차량 유지비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0일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에 따라 대림전자의 제품 500개 10만원 개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대요. 아하, 발행이면 이쪽 왼쪽이고요. 자, 매출자 입장이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면 1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팔았나요? 한번 세금 계산서를 볼까요? 제품 써졌네요. 제품. 자,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아까 거래처가 어디였냐면 잘 보겠어요. 어디? 대림전자 받는 사람 대림. 자, 전자회부는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였죠? 전자세금 계산서 1번. 자, 영세율 구분은 아까 구매 확인서라고 있었으니까 3번인데 F2 눌러서 여기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잘 보시고 소리 번호는 안 나왔고요. 자, 분계 보겠습니다. 분계 외상 비주금 했고요. 우리 아까 여기도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외상.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났어요. 그쵸? 네. 다음 문제 마지막 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시면 12월 1일 갑니다. 12월 01일. 대표이사 김재일이 개인적 휴가를 위해 요트를 해양으로부터 1억 원에 구매하고 그 즉시 보통예금을 결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고 거래처는 김재일로 하래요. 아,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걸 샀네요. 네, 그럼 요트 샀는데 업무랑 무관한 거니까 여기 보세요. 세금 계산서 받아왔지만 과세는 못 해주고 불공한다. 54번. 불공. 품목은 요트. 쓰시고 1억. 자, 어디 가서 샀냐면요. 해양. 해양에서 샀대요. 전자여부는 우리가 밑에 보니까 이렇게 전자세금 1번. 자, 분계는 일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디폴트 2번이에요. 자, 여기 2번. 그냥 가만 놔두셔도 되고 요런 사유 3번, 4번, 6번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엔터 치고 분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분계. 뭐로 하라 그랬냐면 현금 되어 있네요. 위에도 보시고 아유, 그리고 역시 현금 했는데 보통 예금이 돼버렸네. 그쵸? 그러면 혼합. 자, 가지급금으로 해야 되니까 134번이고요. 아까 거래처는 누구로 하라 그랬어요? 김재일로 해라 그랬어요. 김재일. 답을 다 가르쳐주고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대변에 103번.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18개 18점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돌아갑니다. 문제 4번. 자, 오류 정정은 둘 중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심지어 아예 안 해놓고 하나 다시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서 두 문제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9월 28일 컴퓨터 대금 1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원재료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원재료로. 사실 영업부 사무실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구입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네요.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매입세 공제받아야 되네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네. 그쵸? 예, 자 그럼 한번 가볼게. 9월 28일 09월 28일 메인 매출 전표. 자, 여기 세금 계산서 받아왔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어요, 지금.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었어요. 그런데 적격 증빙은 또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은 여기 보시면 현과 맞습니까? 60일 현과. 60일 현과. 이렇게 하시고 비품. 저거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컴퓨터 이렇게. 자, 100만 원에 10만 원은 안 바뀌는 거고요. 자, 요것도 안 바뀌고. 자, 외상거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로 받았어요? 현금 영수증이었으니까 뭐로 한대요? 현금인 거죠, 현금. 그러니까 여기를 1번 현금 하시고 여기가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다시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받으려고 한다. 현금 구입했다. 그러니까 현금. 여기가 바뀌어서 적격 증빙이 현가로 바뀌고요. 분계는 현금이고요. 예, 여기가 비품 부가세 되고 여기 원재료 아닙니다. 네, 요거고요. 두 번째. 공장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대요. 해당 지출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개발비였다라고 해요. 부가세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일반 준표에 가십니다. 일반 준표에 가서 회계처리를 해놨대잖아요. 11월 2일. 자, 야, 이거 개발비로, 잘못 읽었네요, 제가. 얘가 개발비로 했는데, 그쵸? 요건을 못 갖췄네. 요건을 못 갖췄는데, 개발비로 한 거네요. 그러면 경상개발비로 해야 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된대요. 경상연구개발비. 판관비로 하셔야 되겠죠? 경상연구개발비, 판관비. 공장이네요. 이런. 공장. 그러면 공장이니까 500번대. 왜요? 여기가 공장의 새로운 그랬으니까 엔터. 잘 보고 오셔야 돼요. 500, 800. 공상. 엔터.
이렇게 하시면 경상연구개발비로 끝났고, 자, 이제 결산을 하시면 되겠죠. 결산 문제는 3문제고요. 9점입니다. 9점. 1번은 우리가 외상대금이 220이었는데 요것만 해보면 되겠네요. 계산서 띄워서 1120원 곱하기 2000달러, 2000달러 1120원, 1120원 곱하기 2000달러. 그럼 224만원, 220만원 빌렸는데 4만원 더 줘야 되니까 손실 난 거죠? 외화 환산 손실. 띄우고,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결산 넘어옵니다. 외화 환산 손실부터 해보겠어요. 창 좀 줄이고. 차변에 255번 외화, 255번.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외화 955 외화 환산 손실 얼마냐면 4만원 이렇게 하시고요. 대변에 외상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거래처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자, 하재보험료 공장이네. 이번에 다 공장이야. 공장의 하재보험료 72만원을 10월 1일에 보통예금에서 준 거예요. 그럼 10월 1일부터 9월 달까지네. 최초 분기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이번에 회계 처리는 뭐로 하신다? 521번 보험료. 자, 그럼 72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3개월 거. 자, 보세요. 보험료는 지금 우리가 여기가 10월 달이니까 10, 11, 12가 올해 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험료로 썼으니까 72만원 중에 나누기 12개. 그 중에 3개는 요번 달 거, 올해 거다. 비용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비용을 쓰면 비용 금액 10, 11, 12. 만약에 얘가 최초로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으면 답은 거꾸로 성급 비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은 성급 비용인 내년에 거 자산. 1월 달부터 9개월을 하셔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18만 원을 우리가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된다. 대변에 성급 비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결산 이거 이혼 발송 문제 엄청 쉽습니다. 단기의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이 1370만 원. 선납세금으로 되어 있는 거 조회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시고 결산 자료 입력 엔터. 그러면 법인세는 제일 나중에 있으니까 끝까지 내려가시고 650만 원.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우리 회사에 137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계산기를 띄워서 1370만 원 빼기 6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720만 원 우리가 추가로 계상하면 되죠. 이 추가로 계상하는 금액이 미지급 세금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추가 계상액에다 써주면 된다. 그럼 끝났고 다 하면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야 3점을 끝까지 획득을 하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부조회가 나왔습니다. 장부조회. 자, 먼저 1번.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범위 잡고 제품 매출 나왔으니까 어떤 범위를 주고 계정 과목을 주면 이게 총계정 원장을 뒤지면 돼요. 왜요? 1월의 합, 2월의 합, 3월의 합 이렇게 하니까. 물론 다른 거 뒤져도 돼요. 이 문제는 총계정 원자. 자, 1월에서 3월 제품 매출 이렇게 하시면 1월부터 3월 중에 제품 매출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또 계산기가 필요하네. 그죠? 가장 큰 게 지금 얼마냐면 4월이네요. 1억 2천공 38만 원. 네. 그 다음에 빼기 가장 작은 게 5,590만 원.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럼 6,448만 원을 여기다 써놓는다. 6,448만 원. 장부에다가 먼저 쓰세요. 48만 원. 답을 써놓고 한 번에 하셔야 돼. 6월에 지급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6월에 지급한 거니까 뭐 여기 이것도 장부를 아무거나 뒤져도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전 총계정 원장 그냥 할게요. 6월에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06 네, 그 다음에 251번 251번 이제 지급한 거니까 이거는 발생액이고 이게 지급한 거죠. 자, 1,540만 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1,540만 원.
140만원. 예, 다음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은 했어요. 세액은. 가액 말고 세액. 자, 부가세 들어가시고요. 4월에서 6월. 신고서 가시고요. 4월, 6월. 자, 엔터 치시고. 아이고. 정기신고분. 네, 여기는. 자,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가액이 250만원, 세액은 25만원. 네, 그래서 25만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다 찾았으니까 가장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왼쪽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누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25만원을 쓰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1540만원을 쓰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6448만원을 쓰시고 그 다음에 막 이론 문제를 열심히 푸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 답을 체크하시고 닫기를 하세요. 답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닫기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노란색에 답안 저장하면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USB로 저장이 돼요. USB로 저장. C 드라이브에 있는 게 USB로 저장이 되고 이제 USB를 빼서 감독관 주고 시험지 챙겨서 퇴실하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118의 실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